자, 이번에는 레슨 4의 소유격 관계사를 보죠. 소유격 관계사는 뭐 문법적인 걸 하나 따져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뒤로 다른 일반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사하고 다르게 얘는 뒤로 뭐가 이어지냐면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소유격을 빼고 쓸 수 없는 가산 명사가 나오면 뭐 그런 문법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그 명사 하나 정도 있으면 완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얘는 이제 해석하실 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명사 있고 그다음에 또 얘도 명사 있을 거예요. 소유격 관계사는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데, 당연히 이 주어는 명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사의 명사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돼요. 그럼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사는 제가 다 뭘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다 어떤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면 그때는 소유격 관계사를 써야 될 자리에 목적격 관계사를 쓰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때는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읽어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명사의 명사가 성립하면 소유격이고, 목적격이면 당연히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어하고 목적어인데 주어의 목적어 이렇게 말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죠? 목적어의 주어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사면 그렇게 해석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자, the little girl 나오고 doll was lost was s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떤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의 인형이 없어진 건 슬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아이 어떤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작은 아이의 인형이 없어졌는데 걔가 슬퍼했어요 라고 이렇게 읽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 뒤로 보시면 Now was lost라고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이렇게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 now이라는 명사는 그냥 단수로 이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나는 완전한 문장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We stopped to help some people.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멈췄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멈췄는데 걔네들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읽어가셔도 좋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로운 노트북을 샀는데 of which라는 말도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북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price is too expensive 라고 이렇게 쓰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영어는 가격이 높다 또는 반대면 낮다 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럼 그야말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 없는, 뭐 쟤네들이 저렇게 쓰니까. 이거 이제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토익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파6나 이런 데 적절한 단어를 찾는 데 보면 high도 있고 expensive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가려내셔야 되는 거죠. 자, I was introduced니까 내가 소개가 됐죠. man에게 소개가 된 건데 그 사람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도 좋겠고,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그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인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얘는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할 거 없으니 바로 실제 문장, 연습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죠. 1번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건 뭐 부족 이름쯤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뇌로 부족은 소를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revolve라는 말은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권총 중에 이게 뭐죠? 그 권총 보면 이렇게 탄창을 밑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있고, 여기 룰렛 할 때 쓰는 총알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총을 revolver라고 알 하나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회전 탄창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가운데에 VOLV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어원이 구르다라는 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밖으로 쭈르륵 구르는 게 evolve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본 뜻이 밖으로 굴리는 거니까 펼치다 전개하다가 기본이에요. evolve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상황이 전개되면 그게 발전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뭘로도 활용하냐면 진화하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는 거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involve 아주 잘 나오잖아요. 얘는 안에다 넣고 굴려버리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면 그 사건 안에 연루시키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뭐 통 안에 넣고 굴려버리면 그때는 포함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쓸 거고요. 그래서 언뜻 우리말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evolve는 밖으로 펼치다라는 의미가 되고 involve는 안에 넣고 굴리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volve는 회전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소를 around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evolve around니까 그러면 소가 여기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veryday라는 단어는 나는 알아두실 게 everyday는 형용사입니다. everyday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쟤를 부사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얘는 형용사로 일상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굳이 매일로 쓰겠다면 매일 하는 또는 매일 쓰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 쓰는 물건 이게 일상의 물건이잖아요. 매일 하는 활동 이게 일상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이지 얘는 매일매일이라는 부사가 아닙니다. 매일이라는 부사가 되려면 every하고 day가 이렇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이라는 부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everyday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저 부족거려서 소를 기르는 민족인데 걔네들의 일상생활이 그래서 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른 대명사는 당장은 뭐 버릇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유격은 해석하는데 진짜 방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격은 앞으로 빼고 해석하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2번 해볼까요? 킹 필립이 천재였군요. 그죠? 순간적으로 원규였다라고 하려다 욕먹을 까 참았습니다. 자, 킹 필립이 그 천재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 이 사람의 군사적 혁신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의 군사적 혁신이 그 다음에 allowed 다음에 자기 아들 엘리젠드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됐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항상 부정사가 나오는 동사죠. 우리 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허락하다, 허용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이 사람의 군사적 혁신이 이 아들 엘리젠드가 제국을 만들도록 해주었습니다라는 얘기네요. empire이라는 말이 제국입니다. 저기에서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라는 단어, imperialism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는 거죠. military라는 말이 군사의라는 얘기고요. innovation이라고 할 때 nov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원이냐면 new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 중에 novice 같은 단어를 쓰면 그래서 newm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vice가 초보자라는 명사가 되고요. renovate 하다 호텔 같은 거 renovation 했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새롭게 했다라는 얘기니까 개조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영어의 접두사 중에 in이라는 애는요 안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강조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영어의 대부분의 접두사들은 강조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innovate라고 하면 완전 새롭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어서 얘가 혁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필립이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군사적 혁신이 아들 엘리젠드가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엘리젠드는 엘리젠드가 워낙 우리가 알렉산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엘리젠드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에 어릴 적부터 교육도 잘 받았죠. 교사가 누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사람의 책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인 거죠. 저 때는 왕도 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의 갑자기 나라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죽을 때가 다 됐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로 내려와서 유학한 거거든요. 저기 플라톤이라 이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쫓아서 공부하러 왔다가 플라톤이 저그하는데 막 감동을 받았죠. 플라톤이 60세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플라톤이 되게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전수해 줬던.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는 거의 반대되는 생각을, 나중에 책 보면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꼭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플라톤이 이렇게 재산을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특히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물리는 데 대해서 너무 반대해서, 그리고 늘 자기를 이렇게 수제자라고 항상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플라톤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물려받을 줄 알고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있었죠. 근데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던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자기 조카한테 물려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완전 빡쳐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집안이 좋아요. 그 왕 말고 제사장이 아버지였거든요. 그 제사장이 뭐냐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의사예요. 왕의 주치의였는데 옛날 의사들이, 기원전 의사들이 무슨 의술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이상 주문이나 외우고 막 이렇게 문신이나 새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왕의 스승이 되죠. 아테네에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한번 볼까요? 매기가 가장 좋아하는 생일 선물은 아름다운 인형이네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이거 사람 아니겠죠? 매기 눈탱이가 푸른 게 아니고 지금 인형이 눈이 푸른 겁니다. 그 인형의 눈은 아주 밝은 푸른색입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다음 4번 갈까요? 영어 단어에서요, 이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향을 어디로 돌리다, 방향을 향하다라는 턴의 의미를 가져요.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convert라고 쓰면 이렇게 막 역으로 돌리는 것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reverse라고 쓰면 거꾸로 뒤집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죠. 말로만 부르면 잘 모릅니까? reverse라고 하면 얘가 뒤집다라는 동사거든요. 갑자기 옛날에 쓰던 기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볼 일이 없는. 옛날에 LP판은 A면 다 듣고 나면 들어서 뒤로 돌려서 B면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르는구나.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는 A면을 다 듣고 나면 테이프를 빼서 다시 꽂아서 뒤로 돌려서 넣어서 B면을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소니에서 기가 막힌 기계가 하나 나온 게 테이프를 빼지 않고 이걸 끝까지 다 돌고 나면 자동으로 뒤로 돌려서 그 뒷면을 연주해주는 기능이 오토 리버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보니까 저 새끼가 왜 문화유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표정입니다. 이 R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뒤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리다라는 말이 돼서 얘가 뒤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rovert라고 하면 intro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introvert가 뭐가 되냐면 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의 시선,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안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사람을 introvert라고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introvert는 훨씬 안 할 것 같아요. 자, be likely to, 오늘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보통 이제 수거처럼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뭐 나쁘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때 사실은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형용사 있는 거잖아요. 이 likely라는 말이 뭐냐면, likely라는 말이 형용사로 얘가 뭐뭐 할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이 높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be likely to do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뭐뭐 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별 표현 아니고 그냥 단일 형용사로 얘가 이런 그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비형용사 뒤에 부정사가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러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가능성이 훨씬 적냐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적죠. 어디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이럴 때는 사회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교의 상황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원래 social이라는 게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such에서는 우리가 뭐뭐 같은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다 끝나고 뒤로 나열될 것 같으면 뭐라고 해버려도 괜찮냐면 예를 들어라고 이렇게 해버려도 해석하기 아주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이 훨씬 안 할 것 같죠? 훨씬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사교의 상황에서요.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 예를 들자면 inadvertently하게 insulting another person,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견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advert라는 말도 여기 나오는 ver하고 같습니다. 앞에 ad라는 말은 전치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brt가 들어가고 뒤에 형용사로 ent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advertent이라고 그래서 얘가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깊은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단어는 지금 여기처럼 그냥 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in이 붙어 있는 경우로 훨씬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inadvertent이라고 하면 얘가 부주의한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조심성 없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말도 좀 덜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교의 상황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적죠. 예를 들어서 부주의하게 조심성 없게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의견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의견이 다른 사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experienced라고 하면 experience가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이라는 말에다가 d 하나 더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면 경험이 많은,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un 붙었으니까 얘는 경험 없는이 되겠죠.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are chilled라고 하면 chilled이라는 단어는 오싹하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cold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싹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unexperienced children and students들은 are chilled 하게 되는데 뭐하고 그렇게 되냐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in 어디에 있는 자신이냐면 same class에 똑같은 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주 영어식 표현이죠. 누구랑 같이 있냐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말은 저런 말 안 써요, 그죠? 자기랑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을 발견하지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제기대명사로 목적으로 두고 어디에 있다 이런 말은 아주 얘는 우리말에는 없는 이제 영어식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 이 같은 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누구랑 같이 있냐면 학생이랑 같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article이 이렇게 가셔도 좋고 어떤 학생들하고 같이 있냐면 article이 나타났던 in the college newspaper에 article이라는 말이 논문 또는 뭐 기사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글이 article이
대학 신문에 실렸던, 뭐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클이 대학 신문에 실렸던 학생들하고 같은 교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즉 소위 이제 실력이 좀 센 애들이겠죠, 그죠? 그런 애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애들이 바짝 쫄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네요.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장 해볼까요? 이번 과가 좀 많이 쉽다, 그죠? 만약에 당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이렇게 됐습니다. countless니까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냐면 mind와 body가, 이건 이제 우리말하고 또 쓰는 순서가 다르네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마음과 몸이라고 썼군요. 자, 몸과 마음이 have been overworked라고 했으니까 과로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over이라는 접두사는 위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too much라는, 너무 과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overwork라고 쓰면 얘는 너무 많이 일을 한 거니까 과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over는 쓰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too much 의미로 붙는 게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많고요. 예를 들어 뭐 주특기죠. overeat 이런 게 쓰면 얘가 이제 과식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over 이런 말이 과자 정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우리가 오버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 그거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overact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overdo라고 써도 되거든요. 자, 과잉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overact나 overdo나 이렇게 이런 단어들은 뭐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탁 보면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당신이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이렇게 지친 상태라면, 과로한 상태인 이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면 당신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그 프로그램 E라고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랬죠. 왜 프로그램 E라고 갈 수 있어요?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군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틱이면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뭐 이래도 되겠죠. 이런 삶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헬스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무슨 실용문에 광고문 같은 데 나오는 이제 그런 거였겠죠. 여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헬스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이 붙으면 얘는 무조건 앞에 나왔던 말에 대한 걸 뒤에 뭐 하는 거냐면 부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쓰임새가 많아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를테면 즉 왜냐하면까지 전부 다 쓰거든요. 콜론이 쓰이면. 그래서 쟤는 그냥 통으로 앞에 나왔던 말을 뒤에서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장 해보시죠.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쓰면 얘가 자주권, 그 다음에 독립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autonomy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데 저 단어 보시면 지금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reign이라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state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형용사로 쓴 것 같은데 그냥 뭐죠? 자주적인 독립된이라는 말이고요. 얘가 거의 대부분 저렇게 스테이트하고 많이 붙어서 쓰입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 주권국가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주권국가는, sovereign state는 대체로 정의되는데, as라는 말은 뭐 잘 아시죠? 얘는 우리말의 자격격 또는
기국격을 나타내는 로서 또는 로서라는 이런 말로 쓰는 거잖아요. 해석할 때 서 빼버리고 뭐뭐로 정의됩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뭐로 정의되냐면 원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거 소위 대명사죠. 뭘 받은 거예요? state가 되는 거잖아요. 뭘로 정의가 되냐면 국가로 정의가 되는 거죠. it하고 one하고의 차이는 앞에 나오는 대명사를 it과 one을 받을 때는요. 둘 다 같은 명사이긴 해요. 앞에 있는 명사는 같지만 it일 경우에는 그 직접 물건도 같은 거예요. 근데 one은요.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국가하고 여기 나오는 국가는 지금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저렇게 얘기하면 어렵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I lost 마이크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하나 잃어버려서 근데 다행히 fortunately 내가 정말 다행히도 갑자기 스펠링 헷갈리려고 그래요. 자, 다행히도 만약에 I found 내가 그걸 찾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it won 이렇게 쓰면 얘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알 수 없이 I bought 구입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it하고 won을 쓰면 사용하는 대명사가 다른 거겠죠. 위에는 똑같이 마이크라는 명사를 받았지만 얘는 같은 놈이니까 그냥 it을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마이크라는 단어를 받았지만 얘는 it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이크를 잃어버리고 지가 잃어버린 마이크를 지가 돈 주고 사고 이런 비용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못 쓰고 one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it을 썼을 때는 얘는 뭐가 되냐면 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앞에 나오는 더 마이크가 되지만 one은 더 마이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one은 더 마이크가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면 the other이나 another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어울리죠. 다른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만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명사가 되어서 얘는 어떤 명사냐면 어떤 국가냐면 citizens, 시민들이 are free to determine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인데 무엇을 자유롭게 결정하냐면 자신들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without 뭐 없이 interference라고 하면 간섭 개입입니다. interfere이라고 하면요. 얘는 interfere는 그냥 interfere만 외우지 마시고 뒤에다가 with를 붙여서 외우세요. interfere with라고 하면 얘가 간섭하다, 개입하다, 끼어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with 뒤에 끼어드는 거죠. with 뒤에 끼어드는 거고 얘는 from을 쓴 이유가 얘네들이 간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from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의 명사형이 이렇게 된 겁니다. from 누구로부터 어떤 기관의 개입 없이라는 말이 된 거죠. beyond 뭘 넘어서는 territorial borders를 넘어서 넘어간 어떤 기관의 간섭 없이라고 됐는데 territory라는 말이 들어오면 얘가 영토입니다. territory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얘가 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 영토 뭐 이런 데도 쓰고 테라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옛날 자동차 이름 중에 옛날 거라 모를 거예요. 테라칸 이런 말도 뭐 땅의 황제 뭐 이런 말로 만든 말이었거든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어쨌든 얘가 땅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border이라고 쓰면 얘는 경계거든요. 자, 국경 넘어 이런 말이 된 거죠. 영토의 경계 넘어 어떤 기관으로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뭐 결정하는데 자유롭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be free to 동사가 나오면 얘 지금 듣기 시험에도 잘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옛날에 try to do도 제가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애써서 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8번 해볼까요?
이 단어부터 하나 먼저 보고 갈까요? rub이 뭐죠? rub이 문지르고 비비는 거죠. 왜 그래서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양념 바르는 걸 rub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비누 이런 데도 많이 쓸 텐데 그런데도 그래서 rub off라고 하면 off라는 전치사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질러 떼내는 게 청소 같은 거 할 때 비벼서 떼내는 게 몸에 떼 벗기는 거 이런 걸 rub off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문질러 떨구는 겁니다. 비벼서 떼내는 걸 rub off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금 하나 더 뭐가 붙었죠? rub off 뒤에 on이 붙었다 그죠? 이번에는 문질러 떼내서 여기에 들러붙는 거군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사람이 나와 있는데 rub off까지만 쓰면 문질러 떼내는 거고 on이 붙었으니까 떼낸 게 일이 가서 들러붙었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이 rub off on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어디로 옮겨가다 옮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면 얘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다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수고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뜻을 이해해 두시면 잘 활용해 드실 수 있어요. 이 rub가 문지르고 비비는 거니까 이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문질러서 떼내는 것, 그 다음에 on은 들러붙는 거니까 문질러 떼낸 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 보면 이 사람에게서 유명세가 떨어져 나와서 이 사람에게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The gossip은 소문인데 이 우리말로 참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소문 플러스 뒷담화? 뒷얘기? 좀 안 좋은 소문? 이런 게 가십입니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래서 가십을 만들어내는 놈들은 생각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일부 그 유명세라고 하면 되겠죠. fame은 일부 유명세가 the subject of gossip. subject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대상 그죠? 이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유명세입니다. 가십의 대상이 유명세가 즉 그 다음에 뭐뭐로가 되는 건데 whose friend he present himself에 whose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whose는 가십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험담을 하는 거죠. 너 아냐? 원규 그 새끼 그거 그 병신이래.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가십의 대상은 지금 원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규의 친구로 이렇게 된 거예요. as가 뭐뭐로니까 원규의 친구로 가십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가십 대상의 친구로 걔가 present himself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여기 he는 누가 되는 거냐면 gossip producer가 되는 거군요. 자, 가십을 만들어내는 놈들은요, 저렇게 뒷담화하는 놈들은, 뒷얘기하는 놈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부 그 유명세가, 자기가 그 뒷담화 까고 있는 놈의 그 유명세가, 그 뒷담화 까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그 친구로 자신을 소개한 거죠. 그 친구로 자신을 소개한 걔가, 요렇게 되어 있는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유명세가 love for him이라고 쓰게 되면 떨어져서 자신에게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유명세가 자신한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9번 문장 해볼까요? 왜 그 순전한 연기입니다. 왜 그 순전한 연기가, 영화의 연기가, 영화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한 거잖아요. 그냥 그 단순한 순전한 연기가 not seem, 보이지 않을까? unnatural,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헷갈리면 앞에 on하고 여기하고 떼내도 되겠죠. 왜 그 영화 속에 그 연기가 자연스러워 보일까라는 얘기군요. The audience, audience는 영화 보는 관객이겠네요. 야,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연기 장면이 그 연기가 왜 사람에게 저렇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audience겠죠. 어쨌든 결국은 이 사람들 전부 다 accustomed라는 단어가 익숙한 거죠. 그렇죠? 얘하고 같은 뜻으로 단어 쓰이는 형용사 중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used to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둘 다 형용사로 익숙한입니다. 자, 이 사람들 어차피 전부 다 익숙한데 in real life, 실제의 삶에 익숙한 거죠. to people,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이라고 하면 되고 또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is more or less라고 하면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은 거죠. 그 딱 정해진 값에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거니까 다소 어느 정도 이런 말입니다. indistinct라고 하면 distinct가 명확한이거든요. 명확한, 그 다음에 뚜렷한이라는 말이고요.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얘는 IM 붙었으니 얘는 불분명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명확한. 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순전한 연기의 장면이 왜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일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연기하는 장면을 일상생활에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버하신 거고 어색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의 장면은 왜 어색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 관객들은 익숙한데 그 연기에 익숙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실의 모습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표정이 제 얼굴이 연기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장면을 그대로 연기 장면으로 옮겨놓으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서 다소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 왜 영화 속의 연기의 장면이 그 부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사과 마지막 10번 문장 봅시다. flexibility라고 하면 flexible이라는 말이 얘가 유연한 거죠. 탄력성이 좋은 걸 flexible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flexibility, medicinal use라고 하면 medicine이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의라는 말도 좋고 의학의 이런 말도 좋고요. 그래서 의약품 사용의 유연함이 되겠네요. 의약품 사용의 유연함이 makes 만들어줍니다. 얘가 동사고요. The essential oils가 명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해석하실 때 special benefit에 이렇게 만들면 얘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of 명사가 붙어서 뭘로 쓰이는 거냐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군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of에다가 형용사를 붙였으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붙였으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역시 우리 명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영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of use라고 쓰면 얘는 usefully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t is 그 다음에 non-useful 이라는 그러면 걔는 쓸모가 없어 라는 이런 말을 만약에 쓴다면 얘를 of를 통해서 또 쓸 수 있는데 만약에 of를 통해서 쓴다면 it is of use라고 쓰면 얘가 쓸모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위에 건 부정하려고 is를 부정하려고 not을 썼지만 이번에는 명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동사를 부정하는 말은 not, 명사를 부정하는 말은 no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of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of no use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non-useful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of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형용사의 의미가 되어서
지금 of 뒤에 뭐 붙었죠? special benefit, 아주 특별한 이익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로운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어서.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만든다라는 오형식 문장이 된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medicinal use의 유연성이 essential oil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롭게 만들어주죠.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냐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는데 어떤 환자냐면 이러셔도 좋고 이 환자들의 소화기관이 have for whatever reason이라는 말은 whatever reason 무슨 이유에서든 이렇게 된 거였죠. 빼도 괜찮습니다. 뭐 무슨 이유로인지 무슨 이유이든 소화기관이 impaired라고 하면 손상된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impaired이라고 쓰면요 얘가 손상시키다라는 뜻이고 얘는 지금 have been impaired라고 완료 시제를 수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히 이롭습니다라는 말이 된 거죠. essential oil이라는 말은 이게 소위 에센스잖아요. 핵심을 뽑아낸. 그래서 이게 뭐 정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방향제로 쓰는 기름 있죠. 그걸 에센스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센셜 오일이 아주 환자들에게 특별하게 이롭게 만들어줍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환자들이냐면 소화기가 어떤 이유든 손상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또 사과 소유격 관계사도 마치겠습니다.